돈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이해가 잘 가게 풀어주는 머니케어 서비스 케어맨입니다. 엄마, 난 왜 이런 거 안 해줬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봐주세요. 자녀가 뭔가 없다고 부모한테 투덜투덜거리면 부모 입장에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부모가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미안하고 그렇죠.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 건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자 바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철없는 소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나는 왜 안 해줬어? 뭐 너 옆집이 뭐 부러워 이러면 사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른 관점을 살펴보다 보면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녀 A가요, 홍길동이라는 학생입니다. 교육 수준은 보통이고 앞으로 대학교를 보통 명문대학교 아닌 일반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녀 B는 최길동이고 교육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학력을 가져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A한테는 부모님이 10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해주고 매월 자산소득 50만 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융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줬고요.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재투자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녀 B는 서울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신념하에 부모님의 확고한 신념이죠. 교육 철학이 너무너무 강해서 교육에 대해서 올인하는 그런 부모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A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통 우리 학생이죠. 보통 학생처럼 성장하고 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진 않겠죠. 아무튼 20살이 됐더니 이 친구는 매월 110만 원의 자산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20살이 돼도 계속 재투자하라고 부모님이 잘 알려주는 거죠. 사실 20살에 월 110만 원의 소득이 늘 생긴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B 같은 경우 책일동구는 교육에 아직도 전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좋은 대학교 막 들어갈 나이니까 앞으로도 4년 혹은 5년, 6년 이 정도는 계속해서 더 교육에 전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30살이 돼서 이제 자녀 A 홍길동 군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게 됐고요. 매월 220만 원의 자산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녀 B 최길동 군은 전문직이 되어 있을지 근로소득자가 되어 있을지 잘은 모르죠. 우리가 자녀의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건 교육에 전념했으니까 전문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지만 설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많은 돈을 30살쯤 돼서 큰 소득을 벌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시 흘러서 한 35세에 결혼도 하고요. 40세 돼서 자녀 A 홍길동 군은 매월 440만 원의 자산소득이 생기고 그때 돼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지 혹은 뭐 자녀를 위해서 사용을 할지 혹은 미래의 노후 생활을 해야 해서 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이고요. 아마 35세쯤 결혼한 자녀 B 최길동 군 같은 경우는 전문직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소득을 많이 벌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직도 새로운 성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A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B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선택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자녀 A와 자녀 B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자녀가 잘 크게 바라는 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일찍 자녀에게 심어주냐에 따라서 자녀의 조건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A 같은 경우는 본인이 30살이나 40세쯤 돼서 다시 한번 내가 늦게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자기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자녀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소득을 하면서도 언제나 40세 이후부터 나름대로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살까지는 전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건 뭐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에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도대체 그 훌륭한 사람의 기준은 뭔지, 지금 80년 전후한 출생인 부모님, 지금 한 40세 전후하는 부모님들은 이 점 참 참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50대 부모들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과거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건 2012년이 넘어서요고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 16년 돼서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예 미국 걸 거래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이 엄마 나는 왜 안 해줬어? 그러면 몰랐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가 나는 왜 안 해줬어? 그럼 그때는 뭐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해줬어. 지금은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게 생겨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준 거죠. 그것들이 해준 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 프로그램인 거죠. 자녀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증여, 그게 과거의 형태라고 하면 지금의 새롭게 들어오는 지금 2020년대, 30년대에 나타날 우리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프로그램은 과연 뭘까? 이건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합니까? 제가 그러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강조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선지적으로 인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줄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 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지 분명히 실현 가능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 핵심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 1%의 모기지 리츠로 배당소득 샘솟는 자산 만들기 이런 겁니다. 월 1% 뭐라고요? 사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이니까 가능합니다. 한 3년 전이면 사기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미국 덕택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이 사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 미래에 큰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한테 얹혀 살지 않게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공부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후천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억지로 시키다 보면 또 자녀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아 실현 개념에서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모기지 리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리츠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리츠 뭐 이런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가 오피스들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 다시 그 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가 오피스 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테일 리츠가 있어요. 뭐 세븐일레븐 아니면 편의점 주유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임대해 주는 거. 그런 토지들을 보유해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임대해 주는 뭐 리테일 리츠가 있고요. 또 노인 케어 센터, 뭐 간호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병원이나 이런 곳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헬스케어 리츠라고 하고요. 또 산업용 리츠도 있죠. 뭐 창고 이런 거,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풀필먼트 센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기업들한테 임대해 주고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 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레지던셜 리츠겠죠. 왜냐하면 주거용 집이나 주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리츠 펀드나 이런 것들 상장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레지던셜과 모기지 리츠가 혼용된 것들이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머기리츠의 개념을 가장 좀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뭐 모기지 증권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증권이죠. 그거에 대한 채권들을 발행하게 되는데 확정부 채권들을 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 5%, 6% 확정짜리 이런 채권들을 발행한 걸 기업들이 모기지 리츠 회사들이 매수해서 그것을 보유하다가 매도도 하고 만기 이자도 받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당을 주는 방식이겠죠. 결국은 뭐 그 회사들로부터 당연히 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받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기지 리츠의 개념들은 이런 거잖아요. 확정부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근데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0년, 뭐 10년, 20년, 30년짜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행해서 매수하게 되는데 개념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핵심 요소는 장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장기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시절에는 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주가가 좀 내려가고요. 금리를 하락하고 낮춰가는 기간에서는 이 모기지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금리를 인상 시기니까 모기지 리츠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아마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그러면 지금같이 금리 인상 기회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락한단 말입니다. 그때 높은 금리의 부담을 안고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이 있다. 빚으로 하면 상당히 답이 없겠지만 현찰을 들고 만약에 매수하고 10년 장기 보유를 하면 나중에 상승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랑 아주 유사한 겁니다. 다만 모기지 채권은 뭐가 붙었습니까? 표면 이자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지금 6%, 7%, 8%. 과거에 한 건 4%, 5%이 정도였으니까 그런 이자들은 확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은 다 해결해 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가능하냐? 월 1% 모기지 리츠로 배당소득, 샘솟는 자산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샘플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당신이 10살일 때 부모가 되기 전에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매월 50만원 혹은 100만원이 나오는 샘솟는 자산을 만들어줘서 지금 40살이 된 당신에게 매달 400에서 500만원 사이에 월 소득이 나오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님은 훌륭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생긴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물며 40살이 더 직장을 잃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들이 회사 다닐 때 아니면 자녀 딸이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면 아유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다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월 샘솟는 자산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정말 위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위대한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승호 대표이사라고 하나요? 제가 본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시던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의 축적의 기본은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 점에 엄청 동의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 추구 뭐 이런 거잖아요. 라이프 보니 그건 누가 만들어줘요? 30살이 다 돼서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잘 안 되면 힘든 거죠. 우리가 자녀가 힘든 거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이런 걸 만들어준 부모님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한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해서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봤을 때도 우리가 용돈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용돈은 용돈으로 끝이죠. 그러나 이렇게 샘솟는 자유를 준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선택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야, 그래서 케어맨 너 도대체 뭘로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자본소득 만들기 누구한테요? 당신의 자녀한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현재 14.2% 이상의 배당을 나오는 종목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후 월소득 1%가 나오려고 하면 14.2%가 맞습니다.
12%가 아니고요. 그 중에 모기지 리츠가 지금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모기지 리츠 중에서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기지 리츠 중에는 조금 과한 거는 20%짜리도 있고 그럽니다만 굳이 그런 거는 샘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 셀프로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진 않는다 라는 것들이죠. 자, 모기지 채권 시장은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월 100만원을 도전할지 5천만원으로 50만원을 할지 3천으로 30만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하고 선택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30세, 40세 됐을 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샘플을 들어봤습니다. 수익률도 14% 조금 넘는 거 있고요. 현재 가치죠. 오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 해서 대표적인 게 AGNC 인베스트먼트라는 모기지 리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를 매달 배당으로 받습니다. 하나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 빼고 나니까 달러로 384.85달러가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그렇죠? 매월 이 나온 걸 다시 재투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월복리 효과가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요. 또 사실은 이 종목을 다시 안 산다 하더라도 다른 거 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한 투자도 괜찮고 사실 그 돈은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 날려도 됩니다. 아이고 50만원 썼는데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외식도 멋있게 할 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생각해도 다음 달에 또 샘솟는 돈이 들어오는데 과감한 투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근로소득은요. 내가 50만원 투자했는데 50만원이 마이너스 50 되면 몹시 화가 납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소득과 자산소득은 전혀 다르다. 그게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기엔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 당신의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뭐 해야 된다? 근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도 제 딸한테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로. 근데 지금은 그게 실현 가능한 시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매월 샘솟는 자산으로 똑같은 걸 다시 리턴해서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할 겁니까? 같은 수익률이 있는 다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5개, 6개 만들어서 진행해도 괜찮은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먼 미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매월 배당을 받아보면 기분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기지 리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모기지 리츠를 거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거래가 상황이 안 좋고 채권 시장이 악화가 되는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악재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봉쇄가 해제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주가는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우리가 만난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8개월 내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주가는 다시 하락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향들은 뭐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는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잖아요. 1억 원짜리 채권이 6천만 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모기지 채권은 미국에서 학종부 금리예요. 보통 5에서 6% 정도의 모기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런 이자들 수입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걱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만기되면 당연히 원금은 회복하는 거잖아요. 채권인 건.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리츠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젠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 조절하고 뭐 하락을 하는 구간, 또 정상화되는 과정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는 우상승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지금 같은 구간에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 배당 수익률은 이 종목은 14.53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최대 배당률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 정상일 때는 한 지금 기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한 20%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70%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1년 후, 2년 후 이런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달러 가치까지 상승하는 모습까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거고요. 현재 위치는 여기쯤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구간들을 갖다가 잘 즐기는 법,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와서 최적의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금융 시스템을 넣어주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40살 전후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몇 세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70세 이 정도 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90세 돼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도 거의 60세가 넘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자녀가 한 30세, 40세가 됐을 때 매월 300에서 400 이런 금융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먼 훗날 20년, 30년, 내가 60살 돼서 집 한 채 물려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캐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건지, 그게 또 내 자녀라고 하면 무엇을 해주는 게 더 좋은지는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대인 이야기나 서양인들 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못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 환경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녀에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세상에 도래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샘솟는 삶을 만들어 주면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이유는 그런 좋은 문화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까? 공부해서 대성하는 건 공부 안 시켜도 훌륭한 애들은 스스로가 한다고 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 투자라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때가 있고요. 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당신의 라이프에 좋은 금융 시스템을 넣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이해가 잘 가게 풀어주는 머니 케어 서비스 케어맨입니다.